네, 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연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중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 국토 개발과 도로 개발 등 다양한 개발로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자연은 반드시 그 대가를 돌려줍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126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산림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개발이란 이름 아래 훼손되고 있는 산림,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겨울이면 온통 눈꽃이 피어나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산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겨울산의 절경을 구경하기 위한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시사철 산으로 몰려드는 등산객과 인간의 편의를 위한 개발로 대한민국 곳곳의 산림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그것이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간의 발길이 이어지고 개발과 이용이 계속되면서 예상치 못한 산림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산에 살지 말아야 할 동물의 위협과 인간의 출입으로 산의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지금도 훼손되고 있는 산림, 과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비단에 술 놓은 듯 아름다운 산천, 금수강산이 자랑인 우리나라. 구비구비마다 절경을 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게다가 도심 한가운데서도 산을 만날 수 있는 지형을 가진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늘 산에 익숙했다. 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등산이란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과거에 비해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낸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4천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꾸준히 산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깊어지는 문제가 있다.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산림의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이 등산로 훼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산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곳. 바로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달마산이다. 오라면다. 잘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곳에서 40년 동안 등산을 했다는 지역 주민과 함께 직접 달마산을 오르기로 했다. 이렇게 산을 걸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눈 쌓인 등산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 워낙 산을 좋아해 거의 매일 달마산을 오른다는 두 사람에게도 경사가 심하고 바위가 많은 달마산은 쉬운 산행길이 아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주의를 기울이며 산에 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난 바위들. 눈까지 쌓여 있어 일반 등산객이 산을 오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정상으로 가기 위해선 이 암석지대를 지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바위와 바위를 잇는 로프들이 설치돼 있다. 한 손 왼손으로 밧줄을 잡고 등산객들에게는 필요한 시설물일지 몰라도 자연에게는 분명 해가 되는 인공물이다. 이게 잘라버렸잖아요. 이게 보면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안 될 일이죠. 누구나가 여기 보면은 지적될 상황이에요. 이런 봅니다.
바위를 뚫어 연결해 놓은 로프. 하지만 이마저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끝났잖아. 임원들이 이제 같이 이 구간을 통과해 정상으로 이르는 또 다른 길. 이곳에서도 등산객으로 인한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등산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조난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에 매단 각종 리본들이다.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리본 공예가 되어버렸다. 선생님, 여기 이런 리본들은 예. 너무 경관상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이게 길이 없는 곳에서는 길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길이 확실한 곳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무까지 이렇게 걸어놓게 되면 또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퇴색이 됩니다. 그러면 마치 쓰레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악인들이 산에 올 때는 반드시 길이 이렇게 확실한 곳에서는 좀 작게, 적게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창 성장 중인 나무의 가지에 리본을 걸어두는 것은 나무의 생육을 방해하는 일. 이 역시 인간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행동 중의 하나다. 달마산은 해발 489m에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곳곳에 단절된 바위 암벽을 무사히 넘어야 비로소 정상에 이를 수 있다. 아, 힘들다. 다 왔네. 정상이 다 왔네요. 저희가 잘 보인다 생각하면 되고 2시간 남짓한 시간에 걸쳐 오른 달마산의 정상. 그리고 저 남쪽 정상에 오르자 하늘과 산, 바다가 어우러진 탁 트인 풍경이 그야말로 감탄을 일으킨다. 달마산은 백두대간의 맥이 마지막으로 솟아오른 두륜산의 끝자락에 이어진 산으로 이곳의 지맥이 바다를 통해 한라산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그 맥이 살아 숨쉬는 듯 생생하다. 이 장관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정상을 찾지만 사실 우리가 정상을 오르는 일은 산의 입장에선 괴로운 일이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생태적 탐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녹색연합을 찾았다. 우리나라 탐방문은 굉장히 정상으로 많이 향하고 있죠. 그래서 꼭 산에 가면은 정상을 찍고 올라가서 이제 풍경을 보고 내려오는 것을 목표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사람들이 정상을 향해 가면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됩니다. 우리나라 주요한 산들의 정상부에 올라가 보면은 풀이나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흙조차도 없고 거의 바위 상태로만 남아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면서 사람들의 답합에 의해서 훼손되고 이제 더 이상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아예 만들어져 버린 거죠. 정상에 오르기 위해 바위를 연결하는 데크와 철사다리 등 시설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행동이나 반드시 정상에 올라야만 등산에 성공했다고 보는 정상정복형 등산 문화가 산 정상의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등산로로 인한 훼손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 키 높이만큼 지금 땅이 움푹 패인 곳. 여기도 거의 1m, 이게 하나 20cm씩 입니다. 그래서 보면 1m 이상 여기도 이제 파인 상태이고요. 녹색연합은 수락산 등 서울 시내 5개 산의 등산로 44km를 대상으로 훼손 실태를 조사했다. 평균 등산로 폭이 약 240cm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건전한 등산로는 약 1m 이하의 등산로를 이제 건전한 등산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240cm면 굉장히 많이 등산로가 확대된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풀이 없어지고 맨 땅이 드러나면서 등산로 폭이 넓어지게 된 겁니다.
등산로를 따라 200m 간격으로 총 296개 지점을 선정. 등산로의 폭과 파헤쳐진 깊이를 조사해 훼손 면적을 산출했는데 그 결과 296개 지점 중에서 등산로 폭이 1m 이하, 침식 깊이가 5cm 이하, 지표 식물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등 건전한 구간으로 평가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많은 등산객의 발에 밟히고 깊게 패여 축구장 2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풀 한 폭이 없는 맨 땅으로 바뀐 것이다. 한반도의 생태축이라 불리는 백두대간의 훼손 역시 심각한 상황. 지난 2001년과 2016년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같은 방법으로 조사했는데 풀 한 폭이 없는 땅의 면적은 15년 사이 21%나 늘었다. 현재 백두대간 보호구역 중 황폐한 땅으로 변한 곳은 국제규격 축구 경기장에 107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등산로로 인한 훼손은 단순히 노폭이 조금 넓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람이 다니면서 땅에 가해지는 힘은 지표 식물을 점차 사라지게 하고 이는 땅속 공기층을 없애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 수 없게 만들면서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처음에는 보통 이제 건전한 등산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곳으로만 이제 왕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이용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스쳐 지나가다고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좀 더 옆으로 다니게 되고 길이 아닌 곳을 찾아서 또 길을 만들어서 다니게 되죠. 그러면 그곳이 원래는 풀이 자라있던 곳인데 또 풀이 없어지면서 또다시 등산로가 확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씩 또 길이 편해지고 넓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면은 이제 결국 땅이 많이 패이면서 뿌리가 드러나거나 이제 암석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풀 한 폭이 없는 땅은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토사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흙이 많이 유실될 뿐만 아니라 산사태 위험을 가중시킨다. 처음엔 작은 훼손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생태 전문가들은 예약 탐방제나 생태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 산으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규제해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훼손된 탐방로와 초지의 회복을 위해 탐방객들의 동선 유도를 위한 장치, 데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산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가운데 데크 설치 구간은 약 66.8km. 이 중 데크 설치가 가장 많이 된 국립공원은 북한산이며 약 9.5km로 나타났다. 이어 지리산 7.7km, 설악산 7.6km, 소백산 4.3, 치악산 3.8, 월악산 3km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는 그중 치악산으로 향했다. 치악산 국립공원의 시설 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이 지금 주요 코스 중에 하나인가요? 예, 여기는 이제 구룡사로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이제 탐방객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금강 소나무 숲길을 만들어서 계곡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갈 수 있게 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구룡사로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금강 소나무 숲길. 금강송이 늘어선 숲길은 매표소에서 구룡사까지 1.1km 정도다. 조선시대 왕실 진상품이기도 했던 금강 소나무. 이곳에 들어서면 높이 뻗은 금강송 사이로 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묘미가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등산로로 이어진다. 탐방객들이 방향을 잃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등산로로 이어지는 길에는 데크가 설치돼 있다. 데크라는 시설물은 저희가 경사가 심하거나 아니면 암석지대로서 그 탐방객들이 올라가기 힘든 부분, 그런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데크 시설 이외의 부분으로 탐방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 동선을 유도함으로써 우리가 이 데크 이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탐방객의 안전과 탐방로 이외의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 데크 위에 타이어 매트를 깔아놓은 이유는 따로 있다. 겨울철에 탐방객들이 우리 아이젠이라든가 스틱을 위해서 이렇게 찍고 다니면 우리 목재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유해성 같은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도 이제 그거 확인을 해봤지만 굉장히 미미한 그런 부분이었고, 이 목재라든가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거고, 만약에 이제 이 타이어 매트를 안 깔았을 때 목재에 충격이 간다든가 그러면 탐방객들에게 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이어 매트를 깔았습니다. 겨울 산행에선 미끄러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목재의 파손도 막기 위해 타이어 매트를 깔아놓았다. 그렇다면 탐방객들은 데크를 따라 안전하고 건전한 등반을 즐기고 있을까? 여기 출입 금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발자국이 보이시죠? 네네. 데크 이외의 길을 따라 들어간 사람들의 수많은 흔적. 게다가 이곳은 출입 금지 팻말이 붙어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다른 샛길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대부분의 산방객들이 샛길을 이용하지는 않는데요. 자기 본인만의 산행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좀 알려지지 않은 이런 샛길을 이용해서 국립공원을 좀 많이 다니시죠. 현재 출입한 삼봉 일대는 국립공원 핵심 보전 지역인 특별보호구역으로서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1분 내에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단속 직원이 출동할 예정이오니 조속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샛길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이기적인 산행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탐방로 외에 샛길로 가는 탐방객들로 인한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샛길이 많이 생기면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서식지 자체가 파편화가 돼서 특정 지역을 오점하는 종들의 개체수가 떨어져서 유전적인 다양성이 낮아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경우 매년 탐방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 정규 탐방로가 혼잡해지자 정해진 길을 두고 샛길로 다니는 등산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샛길 등산은 매년 수십 명의 목숨을 위협하고 산림의 생태계까지 앗아갑니다. 이러면 동식물 자원의 서식처가 파괴되고 식물이 자랄 수 없어서 흙길이 되면서 비가 오면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데요. 서울 도심 속의 가장 대표적인 산, 바로 북한산입니다. 이 북한산에만 정규 탐방로의 5배가 되는 샛길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산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번엔 도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산 북한산을 찾았다. 이곳은 전국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 모임과 함께 직접 북한산의 등산로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기로 했다. 연간 약 600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 북한산엔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편.
초입부터 탐방객들의 용이한 등반을 위한 데크가 설치돼 있다.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데크 설치 기준은 훼손된 탐방로 또는 초지의 원상 회복 등을 위해 탐방객들의 동선 유도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돼 있다. 과연 초입부터 시작된 긴 데크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여기 초입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바로 데크가 있어요. 네. 이 데크는 언제 설치된 건가요? 지금 보시는 데크는 작년에 설치했던 데크고요. 그전에는 그냥 일반 등산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곳에 데크를 설치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북한산은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가장 데크가 설치된 구간이 많은 산이며 그만큼 많은 이들이 찾는 산. 긴 데크를 지나 산을 오를수록 훼손된 자연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탐방로잖아요. 네네. 탐방로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훼손이 되어 있어요. (1m) 이상 깊게 패여 여기저기 뿌리를 드러내고 맨몸을 그대로 드러낸 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북한산은 총 100여 개의 노선 약 220km 중 3분의 1 정도가 훼손됐으며 4분의 1 정도는 복구, 나머지는 정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 80%까지 침식되는 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탐방로 정비나 데크 설치보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탐방로에 적정한 탐방객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가, 과한 것은 아닌가, 혹은 적정한 탐방객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됐다면 거기에 부합된 최소한의 이용시설이나 복원돼야 될 지점들은 어느 곳인가, 이런 전반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될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 지금 함께 걸어온 요 탐방로가 정상적인 법적 탐방로고요. 저희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곳에서 보면 이 정상적인 탐방로 주위에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샛길이 존재를 하는 거죠. 정상적인 탐방로 주변에 샛길이 4군데나 나 있을 정도로 북한산 역시 다른 산과 마찬가지로 샛길로 인한 문제가 많았다. 이런 등산로의 샛길은 산등성이를 여러 조각으로 쪼갠다. 인간이 볼 때는 산 위에 난 길일 뿐이지만 동물들에게는 똑같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 길로 인한 서식지 파편화가 계속 진행되면 야생동물의 번식 성공률 감소, 먹이 섭취 능력 감소, 외래종 유입 등을 야기하며 이는 결국 산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북한산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만큼 생태계 파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름다운 산을 보기 위해 가끔 산을 찾는 거지만 산의 입장에선 등산객들의 발길이 외부 침입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최근엔 북한산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등장해서 북한산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연 그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북한산 대남문 근처입니다. 여러 마리의 개들이 무리지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람쥐와 새 등 작은 야생동물을 잡아먹거나 등반객들에게 먹이를 구걸하면서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북한산에 들개들이 출몰하면서 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야생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북한산뿐만 아니라 인왕산, 백년산, 관악산 등으로 서식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데 북한산 들개의 실태를 들여다보았다. 북한산은 서울 근교의 산 중에서 가장 높고 산세가 웅장해 예로부터 서울의 진산으로 불렸다.
그 진산을 점령하고 터전으로 삼은 야생 들개들은 사실 유기견이다. 주인 잃은 반려견들이 왜 북한산에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걸까? 국립공원 관계자를 따라 들개 추적에 나섰다. 저쪽에 한번 저희 가보시죠. 옛날에 있었던데 2주 전에 확인했던데. 2주 전에 있었어요? 예. 근데 현장 안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이 숲도 우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육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저기 보이는 저기가 유기견들이 가장 많이 관찰이 됐던 곳입니다. 아직 들개가 사람을 크게 공격한 사례는 없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야생화로 공격 성향이 강하고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다 보니 언제든 위험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립공원은 얼마 전 포획 작업을 통해 많은 수의 들개를 잡아들였다. 2주 전에 여기에 새끼가 있었습니다. 새끼 4마리 있었고요. 포획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가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관찰됐는데 다음 포획 시까지 서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정기적인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2주 전에 보였던 들개들은 또 어디로 간 걸까? 시간이 갈수록 유기견들은 점점 더 야생화되면서 험준한 산에서도 스스로 생존하면서 번식하고 있다. 빠르게 야생에 적응한 탓에 포획 과정도 만만치 않다. 포획 장비는 물론 대대적인 인원이 동원돼야 한다. 이게 높네요? 예. 이쪽 구멍은 반대편 구멍은 탈출이죠. 그러니까 입구가 2개는 있어야 예. 한쪽으로 오면 한쪽으로 나가고 예. 보통 최소 2개는 있어야 양쪽으로 몰렸을 때 도망갈 퇴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 전까지 들개들이 관찰됐던 들개들의 은신처. 먹다가 남은 뼈 굵은 것 같고요. 여기저기 들개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갯뼈 아래턱 같은데 이게 왜 있는 거죠? 뭐 주변에서 물고 들어왔거나 개를요? 예, 이제 뭐 먹기 위해서 물고 들어오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거만 던져줬든지 아래턱만 한쪽만 남아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이를 이제 물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씹어서 이것도 어디서 물어온 것 같고요. 이건 그 뭐야 스틱? 예, 스틱 손잡이. 새끼가 저희한테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새끼들을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를 시켰을 거고 이제 위쪽으로 한번 가서 또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죠. 예. 한때 그 수가 많았을 때는 100여 마리가 넘게 추정되기도 했는데 들개들은 산을 타고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데다가 엄청난 번식력으로 계속 숫자가 불어나고 있어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산 중턱까지 올라가 보니 어렴풋이 보이는 들개의 모습. 잠시 후 들리는 들개 울음소리. 야생에 완전히 적응한 개는 원래 갖고 있던 늑대의 습성을 되찾기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사람을 무는 일은 드물다고 해도 언제 사납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들개를 발견했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산에서 서식하는 데다 야생에서 태어난 개체들이 급증하면서 광견병 전파와 생태계 교란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활동들이 야생동물이 살고 수 있는 공간을 선점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야생동물은 또 밀려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개체수가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원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적법하게 처리하는 게
현실에 가장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산 들개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갑자기 들개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재개발 사업을 꼽는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의 백사마을. 주택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사번지의 위치에 백사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은 1960년대 말 청계천 등 도심 재개발로 인해 밀려난 이주민들이 정착해 살던 곳이다.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작은 동물들의 발자국이 남아있어요. 여기 지금 이건 고양이과 동물들일 거거든요. 발자국이 작아요. 요만 작아요. 여기 전부 발자국이 요만한 거. 폐허가 된 빈집에서 발견되는 작은 동물의 발자국들. 재개발 지역이 되면서 마을을 비우는 과정에서 유기견이 한꺼번에 다량 발생하는 것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그대로 방치돼 길고양이마저 들끓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북한산 인근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 서울 은평구 일대도 마찬가지. 재개발 지역의 유기견 통계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산이 올라가다 보면 많이 돌아다녀요. 개들이요? 그게 다 동네에서 보던 개들이 거기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모르는 개도 많고. 여기도 이런 거 두 마리인가 있던 것도 없어졌더라고요. 예, 산이도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도 한 서너 마리 이 댕기던 거 시방 내가 못 본 데가 한 달포 될 거야. 문제는 마을을 떠돌아다니던 유기견들이 먹이가 떨어지자 등산객이 던져주는 먹이를 따라 산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북한산은 그들이 찾은 새로운 서식지인 셈이다.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게 하려고 못할 목적으로 예지물, 철조망을 설치했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면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가게 되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다면 동물의 흔적이 가장 많아요. 마을 한쪽으로 난 숲길, 산으로 연결된 길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톡에 특정 부위만 이끼가 좀 없어요. 이런 데는 동물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 디디는 흔적입니다. 디디면 이 쉽게 떨어지는 이 이끼 특성상 붙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지금 꾸준히 사람이 밟았다면 이 개나리나 다른 종류의 나무들 이런 죽은 가지가 부러졌을 건데 이곳을 통과하는 과정에 가장 적절하게 이 정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객과동물이 가장 일반적으로. 산지와 가까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발생한 유기견이 산으로 올라가 들개떼가 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사람의 손에 길러지다 버려진 뒤 산에서 야생성을 회복한 들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인근 거주자나 등산객들이 산에서 유기한 개도 마찬가지. 반려견 유기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북한산의 들개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산속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포획되는 들개들. 서울시는 포획틀과 마취총을 이용해 지금까지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들개를 포획했다. 들개뿐만이 아니다. 들고양이도 포획 대상이다. 최근 들어 국립공원에 들고양이가 많아지는 이유는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탐방로나 사찰 주변을 점령한 채 심할 경우 탐방객을 위협하기도 한다. 천적이 될 만한 동물이 없는 데다 들고양이 대부분은 잡식성에서 육식성으로 바뀌면서 다람쥐, 메토끼 등 소형 포유류나 조류 등을 포식하면서 야생 생태계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1,3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북한산. 이곳에 살고 있는 원래의 주인들은 사실 따로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는 북한산은 우이령을 중심으로 남쪽의 북한산 지역과 북쪽의 도봉산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우이령 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멸종위기 2급, 삭, 까막딱따구리 등이 발견되는 우이령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오소리가 파놓은 굴이고요. 들어가서 잔다거나 그러는 굴이 아니고 이렇게 파놓고 요 안에다가 이제 배설을 해놓고요. 그 이제 배설물에 붙어 있는 벌레들을 다시 와서 잡아먹습니다. 자기보다 3-4배가 큰 땅굴을 파는 습성을 갖고 있는 오소리. 최근 서식 환경이 악화되면서 점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족제비과인 오소리는 굵은 다리와 크고 날카로운 발톱이 특징이다. 시력은 나쁘지만 뛰어난 후각과 청각을 갖고 있다. 오소리 외에 또 어떤 야생동물이 살고 있을까? 북한산은 메토끼와 족제비, 너구리 등 다양한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다. 또 멸종위기 동물 2급으로 지정된 삭도 발견됐다. 삭은 그동안의 보존 사업으로 북한산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제 국립공원 신부 쪽에 보존이 잘 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삭도 발견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친구들이 언제 사라질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켜내야 이 친구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은 초본류, 목본류부터 많은 종류의 아름다운 꽃과 다채로운 식물들이 산지하고 있다. 중부지방에 위치해 있어 봄, 여름, 가을에 이르기까지 4계절 다양한 식물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종자식물을 말하는 고등식물이 600종 넘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네, 이 식물은 양치식물로서 이제 이름은 넉줄고사리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높은 산에 바위 틈에서 이렇게 번져서 자라는데 지금 북한산 같은 경우는 이런 낮은 고도에도 이렇게 바위 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볼 수 없는 양치식물인데 지금은 뭐 이런 북한산 지역에서도 이렇게 쉽게 자라는 경우로서 이제 뭐 북한산도 좀 생태계가 조금은 좀 안정화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고사리과에 속하는 양치식물인 넉줄고사리. 우리나라 전역의 숲에서 자라는 단연생 초본으로 한방에서는 뿌리 줄기를 약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198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북한산. 서울 땅을 구성하는 산지 중 4분의 1을 북한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의 허파라 부를 만큼 도시의 생명이 되는 산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다. 어떻게 보면은 도심 지역에서는 이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 많은 이제 개발과 훼손 때문에 없어졌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도심 속에 이런 북한산 같은 이제 산지가 산림이 있을 때에는 그런 이제 개발된 지역이나 훼손된 지역에서 이제 그 생육지를 잃어버린 그런 생물종들이 하나로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약간 생태계의 그 보금자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산림 지역이 도심 내에 있는 산림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허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산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휴식처이자 또 생태계 보고입니다. 북한산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은 다양한 동식물들을 살고 있는 터전으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자원들이죠. 많은 사람들의 출입 속에서도 그 안에 보물 같은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산들이 더 이상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생태, 환경, 동식물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녹색의 꿈.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녹색의 꿈을 진행하면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을 알게 돼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간의 조그마한 부주의에도 자연은 대가를 요구한다. 그것은 인간의 무분별한 행태에 대한 자연이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른다. 산의 생태계가 온전히 보존되지 않은 곳에서는 인간의 삶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